네,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출판사 대표신데 네. 출판 업계에서 대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책들을 저자가 직접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머리를 직접 갖지 않잖아요. 차를 네. 직접 만들지 않고. 그런 네. 것처럼 일반인들은 아무리 그 메시지가 있어도 그걸 활자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라도 더 이렇게 유려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대필 작가들이 사실은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책을 대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필 작가들이 처한 그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작가들이 스스로가 대필 작가라는 걸 말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도 안 좋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거 내가 쓴 글인데 그게 히트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네. 뭐 알려주고 그러면 더 속상해하죠. 왜냐면 받는 비용이 사실 되게 열악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대필 작업, 그러니까 의뢰부터 출판까지의 이 대필 작업 전 과정이 조금 궁금한데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빌려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자서전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자서전을 의뢰하는 의뢰자가 있겠죠. 네네. 의뢰자가 오면 의뢰자의 성향이 다 달라요.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을 프리 인터뷰에서 이분한테 적합한 작가가 누구인가 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선택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비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이제 가장 간단한 것들,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 70이나 80 그런 기념으로 해주고 싶다. 그런 거는 뭐 비용을 많이 안 낼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작가가 뭐 인터뷰 한 4, 5번? 그러고 나면 할 얘기가 그분들이 없어요. 어쨌든 그걸 듣고 원고를 정리를 하면 끝이죠. 그런 다음에 그 원고는 전문 편집 디자인 업체에 보내서 비용에 따라서 뭐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면 인쇄소로 넘기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고 조금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아무래도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기간도 더 길고 농밀하고 뭐 책 디자인 편집도 더 높아지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영상이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꼭 영상 옵션으로 넣어드리죠. 영상도 비용에 따라서 뭐 간단하게는 스틸 사진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한 편의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처럼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과정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고 뭐 퀄리티의 문제는 있지만 감동은 똑같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은 뒤에 뭐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솔직한 게 자서전의 어떤 핵심이고 매력인데 솔직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빠지기 때문에 재미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의 어떤 자서전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거의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뭐 알아서 써주세요. 나는 공인이니까. 그럼 작가가 거의 이제 상사의 나라를 펼쳐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작가들이 좀 자괴감이 든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저도 재미없어서 돈 되는 건 그런 거지만 제가 정치인은 일단은 좀 배제를 합니다. 만들 때. 오히려 평범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이 있고 저희들이 못 느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길의 타이틀을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기본적인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가들은 건 바이 건으로 인터뷰 저희들이 이제 견적서는 내겠죠. 어떻게 원하시는지 예산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작가와 개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시 고용하는 작가는 아직까지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묶이면 저희들도 고정비가 발생하지만 그분들이 매여 있는 거를 작가들이 싫어해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런 프리랜서 예술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묶어두는 건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조금 집중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들보다는 조금 더 유명인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고가 사실 저희가 되게 이 기사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분들도 계약 형태는 똑같죠.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대필 작가라도 그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 써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류가 있어요. 그 유명하다고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글이라는 거는 문체가 화려하고 기고가 테크닉이 좋은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해서 그 사람이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던 기억들까지 끌어내고 그 삶의 기저에 흐르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삶의 기저에 흐르는 것들을 뽑아내서 그 당사자까지도 감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되게 여려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문명 작가들은 그 실력 정말 좋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은 그 돈 벌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좀 무딘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무명 속에서 정말 글 쓰는 분들이 더 글을 잘 쓰는 분이 많아요. 공감도 좋고. 그렇다면은 이 급여가 지급이 되는 형태가 있을 텐데 이 급여 지급은 혹시 뭐 근데 이제 불편하시지 많다면 어떻게 되는지? 뭐 계약의 형태에서 다르긴 한데 저는 제가 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작가들보다. 작가들이 보면 돈이 궁하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받기를 처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돈이라는 게 좀 정기적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 목돈을 받으면 글 쓰는 기간도 오래되고 더 신경 쓰다 보면 여러 편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돈은 또 쉽게 없어지는 돈이라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일시불로 주기도 하는데 일시불 받으면 다 써버리고 나중에 글을 쓸 그 동력을 잃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계약금을 일부 주고 뭐 중도금 주는 것처럼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는 형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 받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더 보기. 그렇다면은 이 의뢰인과의 인터뷰 횟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횟수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 이상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만하자. 할 때까지. 그게 그러면 유명인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몇 회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분들일수록 인터뷰가 할 게 별로 없죠. 근데 아무리 적어도 저희들이 이제 계약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을 잡아요.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들,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위로 갈수록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스토리가 없어. 의외로 스토리가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 성공을 거두려면 둔해져야 되거든요. 둔탁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동 줄 만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간 그래도 그런 분들은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긴 분들은 한 1년 이상. 정말 자기가 정말 이 가치를 알고 내 어떤 그 삶의 메시지를 정하고 싶은 진정성 있는 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만 인터뷰하지 않고 작가가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하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 사람을 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돈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비용 문제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뭐 인터뷰 한 5번 정도 하더라고요, 작가들이 보면.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뭐 한 3개월 잡고 글 쓰는데 한 3개월 잡고 해서 저는 6개월 정도, 좀 짧게 써야 되는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의뢰인이 저명 인사인 경우에 대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분들이 자서전의 핵심은 솔직함에 있는데 그 얘기 다 했다가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것들을 다 팽개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실명이 등장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다르게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감동이 덜하고 건조해지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작가들도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정말 쓰고 싶은 얘기는 빼고
안 써도 될 얘기를 길게 쓰고 그러면 재미없고 작가들이 아무리 돈 받고 쓰지만 그런 분일수록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비록 돈 받고 쓰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글을 쓸 수는 없다 해가지고 깨지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작가분과 아니면 의뢰인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돈만 밝히는 사람들은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거죠. 야 이거 빼세요. 이거 넣으세요. 그리고 이것 좀 미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쓰다 보면 그냥 그게 무슨 작가입니까? 그냥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그냥 아퍼레이터예요. 그 사람들이 작가라고 예술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출판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계약이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집필 수임료 같은 게 미지급되는 사례도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빈번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서전 작가를 만약에 구하신다고 하면은 막막해요.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로 아름아름 해서 작가들을 소개받으면 계약 조건도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잘 몰라, 중요한 거. 다 처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고서 돈을 주고 대부분 선불려고 하거든요, 작가들이. 근데 받고 다 써. 그래가지고 쓰다 보면 또 안 맞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밑탓하면서 계약이 깨지는 확률이 한 50%? 그러면 이제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저는 글 쓰는 사람에게 경영학까지만 그런 중재 역할, 보험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줬어. 근데 글 쓰다가 보니까 이 작가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민 갈 수도 있고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꼭 나쁜 이유가 아니라도. 그럼 그럴 때 대체 작가를 투입한다든지 난 대체 작가 싫다. 나 한참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저희 쪽에서 이제 대납해주는 케이스가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초창기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대 경영이다 보니까 좀 있는 집안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재계의 큰 분이 회장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저희 때 장학금 드신 분인데, 공부도 못했는데. 누구를 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메인 작가가 계신데 그분한테 맡기지 않고 정말 신춘문예도 당선되고, 뭐, 사회적으로 비록 지역사회지만 저명한 분한테 그 돈을 받아서 거의 60%를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체근을 했죠.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리니까 초보자니까 강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작가들한테. 근데 글이 안 나와서 하니까 이분이 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친구니까 야 네가 고객이 하면은 그거를 좀 빨리 하지 않겠니?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했더니 저는 지금까지 욕을 새벽에 2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XX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면 이제 니까짓 게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못해. 나 이거 안 쓸 거야. 돈 더 내놓지 않으면 못해. 제가 새벽 2시 반에 전화받아가지고 날 새 때까지 욕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그들에 있었으면 아마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다른 작가를 했는데 그 작가는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를 오래 제가 이거리를 줬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2달이 넘도록 또 안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왜 안 해서 그러니까 새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돈 약속한 돈 바꾸는 못해. 그러니 제가 얼굴이 뭐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자존심, 그런 건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인데 어떤 사실성이 좀 결여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 그리고 상처를 실제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줘. 그래서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작가한테 저만을 찍으면 작자들이다. 이런 말도 제가 쓰는 게 사실 진짜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그 돈을 가지고 되게 돈에 제일 휘둘리지 않아야 될 직업이 예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돈에 잘 휘둘려요. 사소한 돈 가지고 큰 돈도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죠. 그게 저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분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계약서를 제대로 예, 쓰죠. 쓰는가요? 네, 써도 네. 소용이 없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계약서 가지고 소송 거는 걸 싫어요. 그래봤자 돈도 없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잃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부인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럼 그 건 같은 경우는 그냥 소송 없이 그냥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아주 한 줄 쓰는데 한 600만 원 받는 작가가 있어요. 연설문 한 써도 아주 뭐 방송계 통해서 잔뼈가 누구야 메인 작가인데 일반인은 알아요.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본인이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잘 해결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원고비만 한 1억 넘게 줘야 되는데 진정성을 보고 불쌍하다고 손 대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이나 벌겠냐고 하면서 이제 아주 소액을 받고 해결해줬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작가들 상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작가들이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분을 고문 아닌 고문으로 제가 모시려고 고문하고 있습니다.